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10월 마지막 거래일이 끝냈습니다. 간밤 1% 넘게 강세 보였던 뉴욕 증시와는 달리 오늘 우리 시장 힘이 부족한 모습이었는데요. FOMC를 앞두고 오늘 우리 시장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간밤 테슬라가 낙폭을 보이면서 이에 대한 타격으로 국내 2차 전지 관련주가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LNF 오늘 52주 신저가를 기록했고요. 에코프로 BM, 포스코 홀딩스 등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도 오늘 하락세가 짙은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양시장 상승 출발했지만 이내 반락한 뒤에 하락폭을 키워가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행진이 이어졌고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7거래일 연속 팔자세 가져가면서 오늘 1% 가까운 낙폭의 2280선도 붕괴됐고요. 코스닥은 2% 넘게 내리면서 736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또 현지 시각으로 10월 31일부터 진행될 FOMC를 앞두고 내일은 한국의 10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됩니다. 이번 달 수출 플러스를 달성해 12개월 연속 이어진 수출 부진의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가득한 가운데 내일 과연 어떤 결과를 발표할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하락하는 지수 흐름 속에서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받는 번호에 샵 0082 누르시고 최인성이라고 보내주셔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한 달 동안 우리 전문가님께서 가져와 주신 종목들 얼마나 올랐는지 궁금하시죠? 상승률 탑5 살펴보고요. 이어서 로켓 배송 종목 힌트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가 기준 수익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위입니다. 의류, 무역 관련주인 효성 TNC 최고가 기준 상승률 10.36% 달성하면서 5위에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10월 19일 언급해 주신 한세실업 매수가 21,100원 기준 12.8% 상승 보여주며 4위에 올랐고요. 이어서 의료 AI 관련주인 뷰노 최고가 기준 16.5% 오름세 보이면서 3위에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삼보산업입니다. 매수가 1,190원 기준 24% 가까운 상승 달성하면서 2위에 올랐고요. 대망의 마지막 1위는 정유 관련주인 극동유화인데요. 26% 넘는 상승세 보이면서 1위에 등극했습니다. 이어서 로켓 배송 종목 힌트도 만나보겠습니다. 화장품 치매 관련주로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인 광군제와 중국 단체 관광객 기대감에 수혜를 받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양시장 지수 흐름은 부진했지만 장 초반부터 화장품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화장품 업계가 가격 인상에 나선다고 밝히면서 탄력을 받아가는 모습이었고요. 또 중국의 광군제를 앞두고 있어서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군제가 제가 알기로는 11월 11일 솔로데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때까지 화장품 관련주 매수해도 될까요? 만약 매수해도 된다면 매수 가격 전략과 매도 전략도 궁금하고요. 또 오늘 지수가 너무 많이 빠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우리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일단 매우 화가 납니다. 오늘 시장 정말 화가 나는데 화장품 관련주 올라간다 그래서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 화장품 관련주 올라간다길래 샀습니다. 내가 샀더니 주가가 내려가요. 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팔고 싶으시죠? 근데 화장품 관련주들은 아직까지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화가 나는 이유는 오늘 오전에 보여줬었던 시장 상황과 오후의 시장 상황이 너무나 엇갈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엇갈리는 시장을 만들었던 게 그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의 팔자세로 인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었고, 그런데 그중에서도 주가를 상승시켰던 거 뭐였었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을 왜 이제서야 올라가느냐? 누굽니까? 엘컴텍이죠. 엘컴텍은 금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전쟁으로 인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갔었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시장 상황이 나빠지면서도 언제나 금에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가를 올렸었던 건 엘컴텍인데 오늘 올라가도 너무 올렸다라는 겁니다. 올릴 수 있는 폭을 바라봤을 때 왜 불확실성이 강하게 화두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때가 아니라 지금 어떤 시장입니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는 내용이 나오고 나서 이제서야 금값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금 관련주가 이만큼 올라갔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관련주 뭐가 있습니까? 유가 관련주는 왜 조용하죠? 여기에서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에 화가 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기는 하냐고요.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일지를 아직까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신용 점점 줄어들고 있죠. 오늘 17조 정도 됐나요? 점점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보고서 진입하는 레버리지, ETF 상품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낮출 거기 때문에 언젠가 주가가 올라간다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단기간에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단기적으로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께 그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노란톡방을 통해서 또 안내를 해드리고 있죠. 그런데 그 외에 방송만 보시고 종목들을 진입하시면 내가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란톡방 들어오셔라, 아니면 전화 주셔라, 문자 주셔라. 그래야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이 좋을 때 방송에 들어오셔서 아무 종목이나 매수해가지고 수익 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 좋을 때 돈 버셨으면 장 안 좋을 때 매매하지 마시거나, 아니면 매매를 하시더라도 괜찮은 종목, 단기적으로 반등 나올 수 있는 종목, 데드캣 바운스 일어날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매수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10,000원에서 상한가를 가면 13,000원입니다. 그런데 13,000원에서 하한가를 가면 10,000원이 깨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9,900원 아래로 내려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러분들 장 좋을 때 돈 버셨습니다. 근데 그 돈을 똑같이 투자해서 마이너스를 보시면 내 원금보다 더 큰 손실 구간에 되시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 끝납니까? 벌었던 것도 잃었다고 생각하면 배가 아픈 거예요. 내가 100만 원 가지고 매매해서 200만 원 만들었는데, 200만 원 만들었는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가 90만 원이면 나는 110만 원 잃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만 원, 10만 원 잃은 게 아니라 그게 사람 심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매매를 하지 마시거나 아니면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왜 오히려 지금처럼 방송 보셔야 되는 시기에 방송 안 보시냐는 겁니다.
다른 전문가들 거 보고 전문가들마다 보여드리는 특색이 다르죠. 하지만 그들이 모두 얘기하는 일맥상통된 얘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만 취합하셔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이용하셔야죠. 전문가들 이용하시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얘네가 나와서 무슨 얘기하는지 그 얘기가 진짜 효과가 있는 얘기들인지 듣고 판단하시고 매매하셔야 돈 지키시겠죠. 주식을 말입니다. 왜 도박처럼만 하려고 하십니까? 도박처럼 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자다가 깨면 그냥 컴퓨터 앞에 핸드폰 들고 장이 열리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장이 시작함과 동시에 주가 많이 올라간 종목들 매수하려고 준비하시죠. 어떤 자료가 있었습니까? 정보가 있었나요? 전날에 그 종목이 상승할 거라는 예측을 하고 시나리오를 세우신 게 있으십니까? 애초에 전날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졌던 종목들이 그 다음 날인 오늘 다시 상승할 가능성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 전날 해당 종목의 뉴스는 없는지, 그리고 차트상의 전고점을 돌파한 상황인지, 아니면 전고점까지의 거리는 아직 남아 있는지, 이동평균선에 현재 지지와 저항은 어딘지 확인하셔야죠. 그리고 내가 지금 매매를 한다면, 매수를 한다면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구나, 분할 매도 자리 찾으셔야죠. 이런 노력이 없으신 상황에서 방송을 보신다면 도움이라도 받으시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화가 나는 이 시장에서 화난다고 발망 동동 구르지 마시고, 제가 아니더라도 전문가들과 그리고 조예가 깊으신 분들과 함께 하셔야 지금 이 어려운 시장 이겨내실 수 있다라는 설명 드리겠고요. 자, 유정 앵커님께서 화장품 관련주 말씀해 주시는 것, 제가 화가 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 올라간다 그래서 내가 사면 고점에 난 어떻게 합니까? 다 팔 수도 없고 기다리십시오. 광군제 남아 있고요. 11월 3일 날 무엇이 생깁니까? 중국과 제주도를 잇는 전세기가 다시 운행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중국으로의 인입 또한 예전처럼 많아지겠죠. 그러면 자, 수도권으로 여행을 오는, 서울로 여행을 오는 중국 관광객들 중에 일정 부분은 여행 상품에서도 시술에 관련된 상품을 통해서 여행을 오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부산이나 제주도는 얘기가 다르죠. 실질적으로 시술이 아니라 온전하게 여행을 위해서만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 한국에 들어오셔서 문화 체험하시고 제주도에 이쁜 바다 보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제주 공항에서 출국하실 때 들고 나가는 선물, 물론 초콜릿도 유명하니까 초콜릿도 들고 나가시겠죠. 제주도 초콜릿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초콜릿 빼고 무조건 필수적으로 들고 나가는 게 하나 또 있죠. 뭡니까? 화장품.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들은 아직까지 모멘텀이 남아있다. 그리고 매출의 증가 또한 기대된다. 그런데 여기에 뉴스가 하나 또 나왔죠. 뭐였습니까? 한국 화장품 제조가 화장품의 가격을 인상하겠다. 인상하게 됐을 때 화장품의 가격이 비싸다고 안 사갈까요? 아니죠. 그럴 일은 없습니다. 화장품 가격이 올라간다고 화장품 개수를 줄여 사는 경우는 없어요. 왜? 중국 사람들은 말이죠. 이미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들어옵니다. 엄마 거 하나, 아빠 거 하나, 동생 거 하나, 친구 거 하나, 선생님 거 하나, 제자 거 하나, 옆집 동수 거 하나, 누렁이 거 하나, 다 계산을 하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화장품의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도 매출이 줄어들진 않습니다. 오히려 가격을 인상했기 때문에 매출은 늘어나겠죠. 그런데 11월 광군제 이후에 그 매출이 우리 눈에 포착되는 실적 발표는 언제입니까?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모멘텀이 있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화장품 관련주 단기간에 올라갔다라고만 판단하시나요? 아니죠. 오히려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관련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옥석 가리기 하셔서 진입할 수 있는 화장품 관련주들 보시면 되는 거고, 오늘
화장품 관련주가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바닥으로 내려오다가 갑작스럽게 반등이 나왔다라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라는 거예요. 화장품 관련주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성장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화장품 관련주 그래서 가지고 나왔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자, 첫 번째 종목 한세실업입니다. 제가 2, 3주 전부터 영원무역에 대한 얘기를 할 때부터 섬유와 의복 관련주를 지속적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세실업은 오늘도 주가를 큰 폭으로 올렸죠.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세실업의 김동영 회장의 막내딸인 김지연 씨가 대표로 이끄는 모이몰른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아동복 브랜드인데 모이몰른이 까다로운 일본 아동복 시장에서 단기간에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인가 일본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첫 연도에 매출 4억밖에 안 났습니다. 두 번째 연도 40억 가까이 나고 세 번째 연도 100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내년이 기대가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모이몰른의 모태가 되는 건 한세실업입니다. 한세실업은 모이몰른의 모태가 되는 기업이에요. 그 말은 김지원 대표가 회사를 차렸을 때 아버지가 만든 한세실업이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는지 그것을 보고 모이몰른이라는 회사를 브랜드를 런칭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했었던 건 이것만이냐? 아니죠. 면화 가격에 인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화장품 가격의 인상이랑 뭐가 다릅니까? 마찬가지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의복 관련주 영업무역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2022년 8월 기준으로 재고량이 30%가 넘었었는데 23년 4월 기준으로 재고량이 5%까지밖에 안 남아있다. 그 말은 25%의 재고를 털어냈고 그것 이외에도 신상품 만들죠. 그렇게 만들어서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4월 달에 재고가 5%밖에 되지 않았다. 그 말은 면화 가격도 내려가고 의복을 사려는 의류를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층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언제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집 밖으로 안 나오던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의복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의복 관련주 집중해서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박스권에 갇혀있을 때였습니다. 박스권에 갇혀있는 10월 19일 날 종가가 26,6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큰 폭으로 윗꼬리를 달았지만 많이 좀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52주 신고가 경신했고 거래량 붙었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상단으로 가기 위한 박스권을 돌파했으니 한세실업은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한 자리를 만들어 놓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 만들어졌었던 고점인 23,800원을 돌파할 때 수급이 붙는 그 움직임을 우리가 예측하고 진입했을 때 오늘처럼 가격을 보시죠. 가격 구간을 보여드릴 거예요.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가격의 박스권의 위치가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만큼의 이격을 수익으로 만드는 거죠. 그게 뭐였습니까? 전고점 돌파를 했을 때 모멘텀이 살아있는 기업이라면 수급이 붙는다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세실업 지금부터 횡보할 가능성 또한 염두 안 해볼 수 없겠죠. 하지만 횡보하지 않고 주가를 한 번 더 올려서 23,800원을 넘어간다면 거래량이 절대로 70% 이상, 오늘 포착된 거래량 또는 거래대금의 70% 이상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거래량이 오히려 더 많이 붙어버리면 말이죠. 그 가격을 포착한 이후로 주가를 한 번 더 큰 폭으로 내릴 겁니다. 근데 내렸을 때 어디가 지지라인이 될 것이냐. 그 지지라인이 여기까지만 온다면 거래량은 다 줄여놓고 한 번에 슈팅을 내면서 전고점을 돌파하고 주가를 한 번 더 올릴 수 있겠죠. 하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는 이미 수익으로 한세실업을 정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한세실업은 신규 진입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한세실업 여기까지만 봐야 할까요? 아니죠.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면화 관련주, 의류, 의복 관련주들은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뷰노입니다. 시장에 뜨거운 감자였었던 그 뷰노. 토르기법을 포착해서도 수익을 안겨드렸었던 그 뷰노. 의료 AI 관련주인데요. 국내 1호 의료 AI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지난 24일에 AI 기반 뇌 영상 분석기인 뷰뉴메드 딥브레인이 미국 FDA 인증을 획득하면서 미국 진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뷰노가 딥브레인으로 유명한 기업입니까? 아니죠. 딥카스로 유명한 기업이죠. 딥카스로 내고 있는 매출이 70%가 넘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딥브레인만 가지고 나와서 설명을 드리고 있느냐. 딥카스는 지금 현재 매출을 만들어주고는 있지만 한물 같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모멘텀의 지속성이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뷰노메드 딥브레인으로 인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면 가졌지 딥카스로 인한 추가 매출에 대한 기대감은 잠시 접어두시는 게 맞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영업이익이 적자를 지속 중인데 여기가 키포인트입니다. 폭이 줄어들고 있어요. 내년에 미국 사업 투자 규모에 따라서 이르면 24년 상반기 말이나 하반기에는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매출액은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상황에 있는 기업들의 투자 방식은 뭐겠습니까?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그런 기업들 종목을 돌려볼 때 차트를 돌려보는 게 아니라 기업 분석창을 켜놓고 적자인 기업들만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찾아내시냐? 지속적으로 적자가 아니라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흑자인데 영업이익이 2020년, 21년에 흑자였다가 전환되거나 아니면 영업이익이 적자인 폭이 줄어들고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장바구니에 담아놓으시고 뉴스가 나오기 직전에 매수하셔야죠. 언제입니까? 실적이 발표되기 직전에 매수하셔야죠. 왜? 실적이 발표가 될 때 말입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적자가 지속 중이어도 타격이 없습니다. 왜? 저점일 거니까. 그런데 적자에서 흑자로 1억 원이라도 전환되면 뉴스로 뭐로 나옵니까? 턴어라운드 성공했다. 그 말이 나옴과 동시에 해당 관련 테마의 주가와 함께 큰 폭으로 위로 상승을 한다. 잘만 하면 이 실적 시즌에 매수와 동시에 점 이상도 수익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기업들을 가지고 매매하시는 방법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생리에 따라서 매매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완구 관련주 있죠. 완구 관련주는 언제가 매출이 가장 크겠습니까?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실적은 재료의 소멸이 아닙니다. 실적으로 인해서 수급이 달라붙었을 때 이 수급이 빠져나가는 그 타이밍을 잡는 게 재료의 소멸인 거고 완구는 5월 5일 어린이날 재료가 소멸되죠. 왜? 부모님들은 이미 어린이날 선물을 주기 위해서 5월 4일 전에 이미 완구를 구매해 놓으시죠. 그래서 손오공 같은 종목은 언제가 매도 적기냐? 4월 말입니다. 언제가 매수 적기냐? 3월 중순부터입니다. 그러면 이 기간에만 매매하셔도 1년치 은행 이자 우습죠. 저점이라 판단될 때 매수해서 고점이라 판단될 때 매도하면 최소 20%는 매년 손에 안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완구 관련주가 또 인기가 있는 게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12월 달이에요. 유정이커님 언제일까요? 12월 달에 완구 관련주의 주가가 올라가는 시기가 또 한 번 있는데 그게 언제겠습니까? 바로 크리스마스 아닐까요? 왜요?
크리스마스에는 모두가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실 거라고 기대하잖아요. 저도 기대했고요. 아직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타 할아버지가 완구 선물을 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완구를 받을 나이는 아니신데 말이죠. 완구 네. 아직도 좋아합니다. 완구를 받으실 나이가 아닌데 말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커플 지옥인데 말이죠. 네. 자, 그래서 뷰노는 왜 들고 나왔느냐? 딥카스로 인한 매출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딥브레인으로 종목을 바라봐야 되는데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그러면 지수가 하락할 때 지수를 상승시킬 때 꼭 봐야 되는 테마, 섹터가 무엇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제약바이오 테마를 보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약바이오 테마 중에 자리를 잡고 있는 종목들이라면 지수의 성장과 함께 상승과 함께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자리입니다. 저점으로 판단되는 자리가. 메가토리 기법이 첫 번째 포착됐을 때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왜? 시장이 점점 내려갈 궁리만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해당 가격 구간에서 버팁니다. 자, 보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왜 중요한지. 내려오죠? 미친 듯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검은색 저항선이 생성되고 나서 해당 가격 구간을 지키는가 싶더니 또 내려왔죠? 그런데 내려와서 메가토리 기법이 포착이 될 때가 뭐라 그랬습니까? 시장에서 해당 종목의 저점으로 판단되는 구간에 메가토리 기법이 포착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가격 구간에서 지지가 됩니다. 지지가 되다가 메가토리 기법이 한 번 더 포착이 됐는데 얼마 안 내려온 자리에서 또 포착이 됐죠? 그런데 포착이 되고 그 다음날 양봉이 뽑혔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상승을 보여줬다? 그런데 오늘 오전장의 주가를 상승시키다가 왜 음봉이 나왔느냐? 시장에서 배신당했으니까요. 그러면 뷰노는 리뷰 종목이지만 지금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매도하는 관점, 매도 타점이 어딥니까? 1차 5%, 2차 검은색 저항선, 3차 파란색 저항선이죠. 욕심부린 거 아니죠. 69,500원이 전고점인데 여기까지 안 먹어도 좋으니 여기까지만 올라가라. 욕심부린 거 아니죠. 근데 왜 분할 매도합니까? 시장이 안 좋아지게 되면 그만큼 손실을 볼 수도 있고 더 좋은 종목이 발견됐을 때에는 종목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 비중을 줄이면서 수익을 단기간에 빠르게 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조건을 꼭 지켜서 매매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수익률이 이미 8% 가까이 나온 상황이긴 하지만 종가 기준입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자꾸 오해하시는데 이날 종가부터 오늘 음봉의 종가까지가 7.95%라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저점을 찍어놓고 고점을 찍으면 더 큽니다. 더 커요. 그런데 왜 종가부터 종가까지만 찍어서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진입할 때 종가 베팅으로 진입하죠. 그러면 종가 가격 적어 드려야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뭐였습니까? 매매할 시간이 없는 투자자들도 하루에 10분만 매매하면 종목에 진입을 하기도 매도하기도 수월하게 만들어드리겠다라고 약속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종가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종가 기준으로만. 하이로우가 아니에요. 하이로우로 종목에 대한 표현을 해버리면 저도 그 가격에서 못 사고 저도 그 가격에서는 절대 못 팝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또한 모두가 다 같은 자리에서 매매하셔서 같은 자리에서 분할 매도하셔서 수익을 낼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려야 제가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드렸다는 확신을 드릴 수가 있는 거지. 이날 저점에서 사서 이날 고점에서 팔았으면 얼마 수익 아닙니까? 라고 말씀드리면 그게 뭡니까? 그건 매매가 아니죠. 고점으로 올라가면서 한 틱 올라갔을 때 누군가 한 주 딸랑 톡 사가지고 올라가는 그 자리에 내가 팔아야 될 물량이 10,000주인데 팔 수 있겠습니까? 못 팔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살 수 있는 자리와 모두가 다 팔 수 있는 자리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종가 기준 종가
7.95%. 여러분들이 직접 어떻게 차트에 찍어보세요. 10월 26일 날 종가 25,150원 기준으로 오늘 종가까지 찍어보십시오. 음봉이 나왔어도 불구하고 캔들의 모양이 얼마 안 커 보이죠? 그런데 과거에 너무 높이 올라갔으니까 그 캔들이 작아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잘라놓고 보면 캔들의 모양이 매우 길겠죠. 오늘 3.55%나 하락했기 때문에 그 하락에 캔들의 모양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뷰노는 지금도 진입하시기에 좋은 자리다라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유정 앵커님을 통해서 제 자료집 한번 받아보시죠. 지수가 오를 때 수익을 내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흐름이 이렇게 부진할 때 어떠한 매매 전략을 가져갈지 판단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님과 실시간 소통하면서 대응 방법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시장을 이기는 종목을 찾는 방법, 이 검색기와 수식을 통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내일 장이 열기 전에 받아가셔서 미리 HTS에 설정하시고 내일장 대응 방법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노란톡방 입장 방법 제가 찬찬히 한번 설명드려 볼 텐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여시고요. 하단에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받는 번호에 샵 0082 입력하시고 최인성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입장이 가능합니다. 네,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토르 신호로 포착된 로켓 배송 종목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네, 그 첫 번째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바이오 스마트입니다. 바이오 스마트, 바이오 관련주로서 화장품과 엮이기도 했지만 스마트 관련된 업무도 하고 있다는 것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장품과 치매 관련주로 여러분들이 생소하게 생각하실 기업이에요. 그런데 화장품으로 봤을 때 한생 화장품 아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한방 원료를 기초 원료로 한 한방 화장품 전문 브랜드죠. 라미 화장품. 누님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스킨케어, 메이크업, 헤어케어 제품 등 500여 개가 넘는 품목의 화장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봤을 때 한생 화장품은 생소할 수도 있지만 라미 화장품은 많이 들어보셨고 이 두 개를 통해서 화장품업을 영위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드려보면서 자, 두 번째 치매 관련입니다. 치매 관련돼서는 종속회사인 오스틴 제약에서 치매 및 뇌질환 관련된 치료 보조제인 카리나제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 카리나제가 치매 환자에게 주 약품과 함께 처방되는 보조 약품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치매 관련주로도 엮여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엔 또 뭐가 있겠습니까? 스마트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려야겠죠. 스마트는 또 뭐가 있겠습니까? 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영위하는 옴니 시스템의 최대 주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건 뭐로 표현해야 될까요? 홀딩스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죠. 옴니 시스템이 매출을 만들어낸다면 그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건 최대 주주겠죠. 이렇게 상관관계를 만들어 놓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를 제조하고요. 카드 발급기도 만들고요. 그리고 카드 대행 서비스도 하고요. 메일링 시스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회사인 디지털 지노믹스가 분자 진단 플랫폼인 라보디엑스를 한 10년 좀 넘는 전에 개발을 했는데 이로 인해서 최근에 노로바이러스 관련주로도 엮였던 적이 있는 기업이 바로 바이오 스마트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바이오 스마트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화장품 관련주니까 빠지면 섭섭하죠.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광군제가 11월 11일에 있다. 그리고 11월 환절기 면역력 저하로 독감과 코로나19 확산 예상이 있다. 그로 인해서 진단키트 관련주로도 엮였던 적이 있는 기업이다. 거기에 11월 3일 날 중국과 제주 단체 관광이 이어지는 전세기의 운항이 재개된다라는 거. 언제 이유입니까?
사드 이후로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멈춰 있었던 여행객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행 상품의 수혜를 받는 기업들도 있겠죠. 그리고 관광업체들도 지금부터는 좀 괜찮은 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관광업체들이 말입니다. 관광 업무를 보는 게 아니라 이들은 생업이에요. 기사님들 생업인데 버스가 관광업을 하시는 버스는요. 예를 들어 기아의 실크로드나 이런 정말 가장 크고 비싼 그런 버스의 인테리어부터 소품까지 꽉꽉 채워서 차량을 출고해야 타줄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그 차량의 가격 싸게 사면요. 중고로 사면 그래도 뭐 한 1억 6, 7천 정도면 삽니다. 그런데 실크로드 같은 거 신차로 사면 2억 이상 줘야 돼요. 왜? 옵션 다 집어넣어야죠. 거기에다가 이쁜 그림들도 안에다 집어넣어야죠. 2억 3천 우습습니다. 그렇게 차량을 사서 관광회사에 들어가셔서 돈을 벌어야 되는 그 시기부터 지금까지 6년이나 기간 동안 차량의 가격은 매년 2천만 원 이상씩 감가가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에 관광업체들 중에 수혜를 보고 있었던 기업들은 누구였느냐? 통근버스 업체들만이었어요. 왜입니까?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등등 대기업들 출퇴근하는 거 자가용가주 아십니까? 물론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하지만 그 외에 지역이 멀거나 한 상황이 생긴다면 통근버스가 운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통근버스가 기업체에서 직접 그 버스들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외주를 주죠. 그 외주를 통해서 여행사에서 통근버스를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 운행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매출을 다져나갈 수는 있지만 관광업보다는 큰 매출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관광업체 대표님들도 매출을 만드실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운전하고 계신 형님들도 누님들도 지금부터는 좀 괜찮은 상황이 연출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저도 관광업체 대표를 했었어요. 저도 현대커머셜 에이전시 대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회사를 매각했습니다. 사드 배치로 인해서. 다 똑같은 마음이죠. 다 힘들으셨을 겁니다. 그때 누가 버팁니까? 저도 대출 못했어요. 해외 수출을 위해서 글로비스랑 계약도 체결했는데 선물 계약도 체결을 했는데 하질 못했습니다. 그만큼 그때 시장이 어려웠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괜찮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까지 그 기다리셨던 오랜 기간 동안 그 비싼 대출 이자 내시면서 차량 유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매출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화장품 관련주들을 설명을 드려봐야 되겠죠. 관련주, 마녀공장, 뷰티스킨, 한국 화장품 제조 딱 3개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 들어갑니다. 마녀공장은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상장됐을 때의 저가를 이미 깼네. 그리고 고점은 아직까지 못 넘어갔구나. 그러면 저점이 내려왔을 때 고점까지 못 올라갔으니까 저점은 내려가고 고점도 내려가는 상황에서 저점이 또 내려왔네. 그러면 이번에 고점이 어디겠습니까? 여기는 아니겠죠. 그러면 이만큼의 이격만큼 또 내려올 수도 있을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어디입니까? 해당 가격 구간을 넘어간다면 마녀공장은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도 있겠죠.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무엇입니까? V자형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관점에서는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신규 상장주에 진입하지 않는 이유 무엇입니까? 상장시킬 때 과거 시점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나는 믿을 수 없어. 하지만 너네 기업이 상장된다면 공시를 통해서 모두 다 투명하게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겠지. 그러면 너네 1년 차 내가 지켜보겠어. 상장됐을 때 너네가 노력해서 1년은 그 매출액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 단 2년은 유지 못하겠지. 그래서 신규 상장주는 중장기 투자자들이 2년이 지나지 않은 그 말인즉 2년간의 매출이 상장된 이후에
2년간의 매출이 나오지 않은 기업은 매매를 안 하는 겁니다. 언제 어떤 상황이 초래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기업 사냥꾼들이 들끓죠. 지속적으로 들끓습니다. 근데 그 기업 사냥꾼들이 원하는 결과값은 무엇입니까? 결국엔 회사를 인수해서 그 회사를 잘 키워가지고 내가 그 기업의 대표로서, CEO로서, 총수로서 회사를 살리겠다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을 사서 비싼 가격에 매각해가지고 시세 차익을 만들어내는 데 주 목적을 두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2년이 되지 않은 종목들은 매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역사적 신고가인 53,000원을 돌파할 때에는 매우나 큰 수급이 달라붙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수급이 달라붙기 이전에 우리는 해당 가격 구간까지는 주가가 올라와서 이 가격대에서 횡보를 해야 된다는 걸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화장품과 관련된 이슈와 모멘텀으로 주가가 상승한다면 그때부터는 마녀공장이 한 번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한다는 걸 다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저점이 내려오고 고점도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상승폭은 지금으로부터 15% 정도는 더 기대해 볼 수 있다. 안정적으로. 자, 그러면 두 번째. 뷰티 스킨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뷰티 스킨도 마찬가지로 상장되고 나서 69,200원이라는 고점을 찍어놓고 주가가 어라? 바닥이 아니네요? 그렇지. 여기 있네요. 마녀공장과 비슷한 시기에 저점을 찍어놨습니다. 그 비슷한 시기는 추석부터 전쟁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시장. 그렇죠. 8월 달에 매우나 혼조세를 보여줬었던 초전도체와 맥신, 양자 물질까지 3콤보 물질 관련주들의 주가를 들끓고 그다음 시장이 빠질 때에 모두가 함께 지수와 함께 동반 하락했었던 것도 마찬가지로 화장품 관련주였다는 것. 그런데 그때 화장품 관련주는 딱히 주가를 뺄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였습니까? 이미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내용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었고 매출액은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다는 걸 모두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들의 주가는 하락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하락을 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보시는 겁니다. 주가가 이만큼이나 이격이 생겼는데 이번에 나오는 이격을 넘어가 버리죠. 그러면 해당 가격 구간에서 우리가 뷰티 스킨을 바라볼 때는 어딥니까? 이 자리는 넘어가야 우리가 그때부터 지켜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뷰티 스킨은 매매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애매하죠. 왜? 전고점까지 올라갔다가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한국 화장품 제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국 화장품 제조는 지속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죠. 그리고 8월 달에도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줬고 지금 가격 구간은 저점 가격 구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17,450원까지 주가가 내려갔었던 기록도 있지만 4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기록도 있으니 그 가격대를 절반으로 나눠봤을 때는 3만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 그렇죠? 근데 지금 주가 얼마입니까? 24,650원? 3만 원까지만 올라가도 몇 퍼센트입니까? 20%의 수익은 달달하게 챙겨갈 수 있겠죠. 그리고 한국 화장품 제조가 발표했던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품의 가격을 인상하겠다. 하지만 화장품의 판매량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설명드렸던 오늘 시황 정리 내용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끝까지 시청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이오스마트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바이오스마트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지만 일정 가격 구간에서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많이 있었죠. 물론 뷰티 스킨과 마녀공장과 마찬가지로 저점을 찍었었던 시기가 최근입니다. 찍은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면서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는데 자, 여기서 주목하세요.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되고 3%까지도 올라간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진입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바이오스마트는 지금 진입하셔서 저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어느 날 기준? 토르기법이 포착이 된 날 기준으로 3%가 1차 매도니까 여러분들은 얼만큼 수익이 나겠습니까? 최소 1차 매도가 5%는 되시는 거고 단기간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한샘입니다. 한샘.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가구, 그리고 리모델링, 인테리어와 관련되어 있는 관련주들이죠. 가구로 봤을 땐 부엌 가구 제조, 유통 및 인테리어 가구 등을 유통하고 있는데 한샘몰을 통해서 한샘몰은 온라인 유통 판매를 하고 있는 한샘의 사이트입니다. 한샘몰을 통한 고객몰이를 강화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게 끝이냐? 아니죠. 리모델링과 인테리어 관련돼서 한샘이 하고 있는 거 토탈홈 인테리어 패키지를 제공하는 리모델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VR과 AR을 활용해서 가구 배치를 하고 홈 퍼니싱을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샘에 방문했을 때 내가 이번에 들어가는 아파트 어느 아파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아파트 구조 A형입니까? B형입니까? 무슨 타입인가요? 그 타입을 보고 이 타입은 이렇게 가구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괜찮으신 색상 있으실까요? 모든 것들을 다 한 번에 정리해서 매장에서 제품의 사이즈를 다 측정하고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영위하고 있다는 거죠. 모멘텀으로 봤을 땐 안정적으로 비용을 통제하고 있고요. 수익성 좋은 B2C 매출 비중을 상승세로 있다는 겁니다. B2C가 뭡니까? 기업이 고객에게 판매하는 매출입니다. B2B는 기업이 기업에게 판매하는 매출을 얘기하죠. 그 말은 한샘이 고객에게 판매하고 있는 매출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분기와 3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요. 관련주로 봤을 땐 코아스와 진영, 플래스크까지 볼 수 있는데 코아스와 진영은 가구 관련주로 보시면 됩니다. 리모델링, 인테리어 관련주로 보시면 되는데 플래스크는 VR, AR 관련주라고 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자, 그러면 코아스의 위치를 봤을 때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죠. 거기에 동전주기 때문에 쳐다보지 마십시오. 가지고 나왔지만 보지 마시라고 가지고 나온 거예요. 코아스는 아예 쳐다보지 마시고 두 번째 진영입니다.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저점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마찬가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 최소한 이 가격까지 올라오기 전까지는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영도 패스하도록 하고요. 플래스크는 가구 관련주가 아니죠. VR과 XR 관련주인데 주가가 내려앉았다가 토르기법이 포착되고 핑크색 지지선에서 놀고 있는데 잘 놀고 있습니다. 근데 놀다가 집 찾아서 올라가야죠. 높은 위치에 살던 친구니까 올라오면 그때 가서 중단 박스에서 놀 때 박스권의 바닥을 디디는 그 자리 어디입니까? 이 자리가 될 겁니다. 이 자리에서는 매매를 하겠다. 자, 그러면 한샘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내려오긴 했는데 저점을 찍었던 자리가 다르죠. 그 말은 해당 가격 구간에서 유지가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 메가토르기법이 포착이 됐을 때 들어갈 수 없었어요. 10월 20일 종가 49,550원, 10월 24일 날 종가 48,700원 두 번이나 찍었지만 지수가 하락하는 상황에 가구 관련주가 네가 버틸 수 있을 재간이 있겠어? 못 버티니까 기다리다가 이제서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매수하셔도 괜찮다. 왜? 지수가 내려가고 있었는데도 가격을 어떤 식으로? 이거 보세요. 갭을 띄웠죠. 음봉이 나왔는데 갭을 띄워서 다시 가격을 맞추려는 노력 왜 했습니까? 이 가격대가 저점이니까 제발 좀 그만 내려가, 이제 그만 내려가고 싶어라고 한샘의 종목을 관장하고 있는 세력들이 아우성친 겁니다. 그래서 한샘은 지금 매수 적기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종목으로 들고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유정앵커님을 뵙고 제 선물 받아보시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울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죠. 이렇게 시작이 하락할 때 전문가님과 함께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다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가득 담긴 이 자료집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받는 번호에 샵 0082 누르시고 최인성이라고 보내주셔도 노란톡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큰 화면으로 한 번 더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이오스마트입니다. 화장품 치매 관련주로 화장품 매출 증가가 기대되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샘입니다. 가구 리모델링 인테리어 관련주로 수익성이 좋은 B2C 매출 비중이 상승세를 보이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종가 베팅 성공적으로 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의 안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10월 31일인 오늘 밤부터 FOMC가 진행됩니다.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과연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이벤트를 앞두고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샵 0082 입력하시고 최인성이라고 보내주셔도 노란톡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